천하제일인 제1화 멸문지와 10년이 흐른 지금 강남 소주성의 어느 주막, 스물둘의 청년 소은천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깊은 눈동자, 꽉 담은 입술. 얼핏 보면 병약한 서생 같았지만 그를 스쳐 지나가는 강호인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비켜섰다. 그의 옆에 놓인 평범해 보이는 검에서 느껴지는 살기 때문이었다. 손님, 여기 양고기 볶음과 노주 한 병이요. 주막 주인이 음식을 내오며 말했다. 소은천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자 하나를 던졌다. 잔도는 됐소. 감사합니다. 주막 주인이 물러가자 소은천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10년, 그날 이후로 10년을 그는 오직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다. 복수. 가문을 멸한 자들을 찾아내 모조리 죽이는 것. 처음 몇 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숨어서 구걸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5살 때 우연히 절벽에서 떨어진 어느 은둔고수를 구해주었다. 그 노인은 죽기 전 소은천에게 자신의 무공을 전수해 주었다. 소가심법.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아버지의 가전무학이었다. 노인은 젊은 시절 소천호의 사형이었던 것이다. 18살 때 남만으로 흘러들어간 소은천은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며 실전무공을 익혔다. 독충, 맹수, 적대적인 종족들. 그곳에서 3년을 버틴 자는 그가 유일했다. 20살 때 서역으로 건너가 용병으로 활동하며 검법을 연마했다. 수백 번의 실전 끝에 그의 검은 마침내 사람을 죽이는 데 최적화되었다. 그리고 22살인 지금 드디어 첫 번째 복수의 대상을 찾아냈다. 화산검성 진무백. 그날 밤 검은 옷을 입고 소가장을 습격한 자들 중 하나. 그 중에서도 소은천이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었던 자. 진무백의 검법은 독특했다. 화산파의 비전검법이면서도 마교의 혈마검법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그 검법을 본 소은천은 10년을 기다려 마침내 그 검법의 주인을 찾아낸 것이다. 화산검성 진무백. 소은천은 낮게 중얼거렸다. 잔에 술을 따르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산파는 지금 강호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구파 중 하나였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구파연합의 추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소은천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복수를 완수하는 것뿐이었다.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하하하, 오늘은 내가 쏜다. 검사형, 고맙소. 화산파의 복장을 한 무인들이었다. 그중 앞서가는 자는 30대 초반의 준수한 외모를 가진 검객이었다. 허리춤에 찬검의 문양을 보니 화산파 진전제자임이 분명했다. 소은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잔을 든 손에 은근히 힘이 들어갔다. 듣자 하니 이번 화산 논검대회에서 진무백 장로께서 검법 시연을 하신다던데. 그렇다네. 화산구검의 마지막 초식인 구천강화검을 직접 시연하신다고 하셨지. 천재일호의 기회라네. 아, 그 전설에. 무인들의 대화가 소은천의 귀에 들어왔다. 화산 논검대회. 3일 후 화산에서 열린다는 강호의 대회였다. 각 문파의 젊은 고수들이 모여 검수를 겨룬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진무백이 직접 검법 시연을 한다. 기회였다. 소은천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자, 몇 잎을 탁자에 놓고 주막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소은천은 검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지는 하나, 화산. 하지만 그냥 갈 수는 없었다. 화산파는 정파 명문이다. 신원이 불분명한 자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소은천에게 필요한 것은 신분이장이었다. 그는 성 밖 외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리 준비해둔 곳이 있었다. 샵샵샵 제두장 가면 소주성 외곽의 허름한 객잔. 소은천은 2층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창문을 확인한 뒤 바닥에 널빤지 하나를 드러냈다.
그 아래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화산파 제자복, 신분패, 그리고 여러 장의 인피가면. 10년간의 준비. 소운천은 단순히 무공만 연마한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고, 침투가 필요했고, 위장이 필요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강호의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다. 신분위조, 변장술, 독약, 암기, 정보 수집, 거짓말, 배신, 정파, 무인들이 경멸하는 모든 사술시의 수호들을 그는 익혔다. 왜냐하면 그는 정파도 마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직 복수만이 있을 뿐. 소운천은 인피 가면을 꺼내 얼굴에 붙였다. 특수한 약물로 만들어진 이 가면은 진짜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얼굴에 달라붙었다.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부터 나는 화산파 외문제자 양소유다.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화산파 제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양소유, 화산파에 실존하는 외문제자였다. 재능은 평범하지만 성실해서 문파에서 인정받는 인물. 하지만 지금 그 양소유는 소운천이 은밀히 납치해 먼 곳에 가둬두었다. 물론 죽이지는 않았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소운천의 원칙이 아니었다. 신분패를 허리춤에 차고 검을 등에 맸다. 화산검법도 이미 3년간 은밀히 익혀두었다. 화산파에 위장 침투하기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소운천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달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어둠 속에서든 빛 속에서든 그는 반드시 복수를 완수할 것이다. 경공을 펼쳐 객잔을 빠져나온 소운천은 화산을 향해 날아갔다. 소가신법의 내력이 발바닥으로 분출되며 그의 몸을 장강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밤새 달려 새벽녘 화산의 산자락에 도착했다. 화산오봉 화산우펑, 동봉, 서봉, 남봉, 북봉, 중봉, 5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그중 중봉의 화산파의 본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운천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화산파 제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그의 제자복과 신분패를 보고는 그냥 지나쳤다. 양사형, 벌써 오셨습니까? 한 젊은 제자가 인사를 건넸다. 응. 농검대회 준비를 돕기 위해 일찍 왔네. 소운천은 양소유의 말투를 완벽하게 흉내내며 대답했다. 10년간 수집한 정보에는 양소유의 성격, 습관, 말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역시 양사형은 성실하십니다. 허허, 과찬일세. 겉으로는 웃었지만 소운천의 내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침내 화산파 본산에 도착했다. 거대한 건물들이 산허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수백 명의 제자들이 오가며 농검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소운천은 외문제자 숙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대회 당일까지 머물며 기회를 엿볼 작정이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대전이 보였다. 3일 후 그곳에서 진무백이 검법을 시연한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복수의 날이다. 소운천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어렸다. 샵샵샵 제세장 독사의 혀. 이틀이 흘렀다. 소운천은 양소유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화산파 내부를 정찰했다. 외문제자라는 신분은 제약이 많았지만 동시에 의심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다. 양사형, 오늘 저녁 주봉전에서 진무백 장로님의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한 후배 제자가 급히 달려와 말했다. 진무백 장로님의. 소운천의 눈이 빛났다. 네, 농검대회를 앞두고 우수한 제자들에게 검법을 지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양사형도 초대받으셨을 텐데요. 아, 그랬나. 소운천은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만약 지금 진무백을 만난다면. 아니, 아직 때가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다. 10년을 기다렸다. 며칠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고맙네. 곧 가겠네. 소운천은 주봉전으로 향했다. 거대한 전각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화산파에서 재능을 인정받는 내문제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진무백,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검처럼 예리했다. 백발의 머리를 뒤로 묶었고 수염은 짧게 깎았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소운천은 뒤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진무백을 바라보았다. 10년 만이었다. 10년 전 그날 밤 아버지를 죽인 그 검법의 주인 소운천은 가슴 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눌렀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모두 모였는가? 진무백의 목소리가 전각을 울렸다.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 오늘은 화산구검 중 제7식 청송형 품검에 대해 가르치겠다. 이 검법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묘수가 숨어 있다. 잘 보거라. 진무백은 검을 뽑았다. 순간 섬광이 번쩍이며 검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소운천은 그 검법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화산구검. 그 중에서도 후반부 고급 검법. 하지만 그것보다 소운천이 주목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검법 중간중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섞여 들어가는 다른 검법의 흔적. 혈마검법. 마교의 사마회 도시의 머웨더 무공. 역시 그가 맞다. 소운천은 확신했다. 진무백은 분명 10년 전 그날 밤 소가장을 습격한 자들 중 하나다. 정파 무인이 마교 무공을 익혔다는 것 자체가 금기였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화산검법에 은밀히 섞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의가 끝나고 제자들이 하나둘 물러났다. 소운천도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거기 서라. 진무백의 목소리였다. 소운천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진무백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의심에 가득 차 있었다. 너는 외문제자인가? 예, 장로님. 외문제자 양소유입니다. 소운천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소운천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들었다. 진무백은 한참 동안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외문제자치고는 과찬이십니다, 장로님. 하지만 좋다. 매서운 눈빛이 있어야 강호에서 살아남는 법이지. 열심히 수련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진무백은 그제야 소운천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다. 소운천은 조용히 정각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위험했다. 조금만 더 의심받았어도. 내일이다. 내일 농검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그날 진무백이 검법 시연을 한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운천은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은침, 독약, 암기, 그리고 한 통의 비밀 편지. 이것은 소운천이 10년간 수집한 진무백의 죄상들이었다. 화산파 내부의 비자금, 횡령, 타 문파와의 밀약, 그리고 마교 무공 수련. 이 편지는 내일 농검대회 도중 화산파 장문인에게 전달될 것이다. 익명으로. 그리고 혼란이 일어나는 그 순간 소운천은 진무백에게 접근해 10년 전 소가장을 기억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소운천은 낮게 중얼거리며 검을 닦았다. 검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갑고 냉혹했다. 복수. 그것만이 그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샵샵샵 제내장 피의 무대. 농검대회 당일 화산파 연무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호강 문파의 고수들이 모두 모였다. 무당, 소림, 아미, 곤륜, 정파 구대문파의 대표들이 상석에 자리했고 그 아래로 수백 명의 무인들이 앉아 있었다. 소운천은 외문제자 구역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경호 병력, 탈출로, 주요 인물들의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억했다. 지금부터 화산 농검대회를 시작하겠다.
화산파 장문인 청송자의 선언과 함께 대회가 시작되었다. 젊은 고수들이 차례로 나와 검수를 겨루었다. 화려한 검광이 연무장을 수놓았다. 하지만 소운천의 관심은 오직 한 곳. 상석 옆에 앉아있는 진무백. 그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 검법 시연에 나설까? 한 시즌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이제 특별 순서로 우리 화산파의 진무백 장로께서 하산구검의 제구식 구천강화검을 시연해 주시겠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무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소운천은 품속에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작은 죽통이 숨겨져 있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진무백이 검을 뽑으려는 순간 소운천이 내공을 실어 던진 죽통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장문인 청송자의 발치에 떨어졌다. 뭔가 주변이 순간 긴장했다. 암기 공격인가 싶어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았다. 진정하라. 이것은 청송자가 죽통을 주워 열었다. 그리고 안에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순간 청송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청송자는 편지를 진무백에게 던졌다. 진무백, 이것이 사실이냐? 진무백은 편지를 집어 읽었다. 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다. 장문인,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저는. 음모? 여기 증거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가? 내가 마교 무공을 익혔고 문파 재산을 횡령했으며 10년 전 소가장 멸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소가장.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연무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소가장 멸문 사건은 10년 전 강호를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은등고수 소천호의 일가족 70여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한 참극. 진무백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은. 소운천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연무장 뒤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진무백, 당장 해명하라. 청송자의 호통이 떨어졌다. 주변의 화산파 장로들도 모두 검을 뽑아들었다. 진무백은 사면 초가에 몰렸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당황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로 바뀌었다. 좋다. 어차피 들킬 바엔. 콱콱콱. 진무백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했다. 천마신교의 마기머치였다. 마공이다. 저자를 잡아라. 하지만 진무백의 무공은 상상 이상이었다. 검을 휘두르자 검기가 폭풍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5명의 화산파 제자가 쓰러졌다. 어리석은 놈들. 화산파, 정파, 모두 위선자들일 뿐이다. 진무백은 포위망을 뚫고 연무장 밖으로 뛰어올랐다. 경공을 펼쳐 산 아래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쫓아라. 화산파, 무인들이 일제히 뒤를 쫓았다. 하지만 한 사람, 소운천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진무백이 도주할 길목, 그곳으로 미리 선회했다. 숲속, 소운천은 나무 위에 숨어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진무백이 나타났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함성이 들렸지만 아직 거리가 있었다. 바로 지금이다. 소운천은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검을 뽑으며 진무백을 향해 내리꽂았다. 무엇이? 진무백은 반사적으로 검을 들어 막았다. 챙그랑. 강렬한 충격이 두 사람의 팔을 타고 올라갔다. 너는 양소유? 진무백은 소운천을 알아보고 당황했다. 하지만 곧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니, 너는 위장을 했구나. 내 놈이 그 편지를. 10년 전 소가장을 기억하느냐? 소운천은 인피가면을 찢어내며 말했다.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다. 진무백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너는 소운천? 그때 그 꼬마 기억하는군. 소운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격스럽구나.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를 죽인 것을 기억해주다니. 그때
너를 찾지 못한 것이 실수였어. 진무백은 검을 휘둘렀다. 혈마검법의 오해, 혈룡출시의 렁추오할. 검기가 붉은 용처럼 소운천을 향해 날아들었다. 소운천은 피하지 않았다.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천마신공, 제우식, 마천안월. 검은 기운이 검에 감기며 붉은 용을 갈라버렸다. 진무백의 눈이 커졌다. 천마신공을 내 놈이 어떻게... 놀랍나? 내 놈들이 찾던 천마여록,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소운천은 천마여록 같은 것 가진 적 없었다. 하지만 진무백의 반응을 보기 위한 미끼였다. 그리고 진무백은 물렸다. 뭐라고? 그렇다면 순간 진무백의 움직임이 흐트러졌다. 탐욕과 놀람이 뒤섞인 표정. 바로 그 순간 소운천은 움직였다. 소가검법 제7초식 유성추월레오 신주의회. 검이 유성처럼 빠르게 진무백의 급소를 찔렀다. 그악! 진무백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다시 검을 세웠다. 내 놈, 제법이구나. 하지만 아직 나를 이기기엔 역부족이다. 진무백은 전력을 다해 마공을 끌어올렸다. 주변의 나무잎들이 모두 검기에 갈려 나갔다. 소운천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무공이 진무백을 이기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었다. 처음부터 정면 승부로 이길 생각은 없었으니까. 소운천은 품에서 작은 침통을 꺼냈다. 그리고 내공을 실어 수십 개의 은침을 날렸다. 이런 것으로 진무백은 검기로 은침을 쳐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순간 진무백의 몸이 굳어졌다. 이것은 칠보독침이다. 남만에서 구한 맹독. 일각 안에 해독하지 못하면 죽는다. 소운천은 차갑게 말했다. 진무백의 얼굴이 검푸르게 변했다. 독이 퍼지고 있었다. 너, 비겁. 내 가족을 죽인 놈이 무슨 소리냐. 소운천은 천천히 다가갔다. 검을 진무백의 목에 겨누며 말했다. 하지만 너를 이렇게 죽이기는 아깝다. 내게 말해라. 10년 전 그날 누가 주모자였는가? 소가장을 습격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진무백은 피를 토하며 비웃었다. 크크. 내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들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세력이다. 내 놈 따위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름을 대라. 소운천이 검을 조금 깊이 눌렀다. 피가 흘러내렸다. 좋아. 말해주지. 어차피 너는 곧 죽을 테니까. 주모자는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암기가 진무백의 미간을 정확히 관통했다. 진무백은 그대로 고꾸라졌다. 즉사였다. 소운천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암기가 날아온 방향. 하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다. 고수였다. 그것도 상당한. 젠장. 소운천은 이를 갈았다. 진무백이 비밀을 말하려는 순간 누군가 그를 입막음한 것이다. 그 말인즉슨 감시받고 있었다는 건가? 소운천은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화산파 추격대가 곧 도착할 것이다. 여기 있다가는 자신도 위험하다. 경공을 펼쳐 숲을 빠져나가며 소운천은 생각했다. 진무백은 죽였다. 첫 번째 복수는 이루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무백은 말단에 불과하다. 진짜 흑막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 좋다. 그렇다면 소운천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내가 먼저 너희들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한 명씩 차례대로 모조리 죽여주겠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화산을 떠나 강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0년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샵샵샵 에필로그. 화산에서 300리 떨어진 어느 객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옥상에 서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던진 암기와 같은 종류의 비수가 들려 있었다. 소운천, 흥미로운 녀석이군. 사내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성장하거라. 그래야 재미있을 테니. 사내는 비수를 품에 넣고 객잔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호는 모르고 있었다. 10년 전의 비극이 다시 한번 강호를 피바다로 물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청년이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소운천, 복수기에서 영웅으로, 그리고 마침내 천하제 1인으로 거듭날 한 사내의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었다.